손흥민 한 명이 연간 2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냈다고요? LAC 관계자가 발표한 이 수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요? MLS 시즌 티켓이 하루 만에 300% 급증하고 아시아권 중계권료가 5배나 뛰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손흥민 효과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선 문화적 혁명이었다는 것을. 3개월 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에게 받은 충격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리우입니다. 50년을 살아온 글로벌 마케팅 컨설턴트로 중국계 이민 2세예요. 제게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있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출신의 선수가 말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어학연수차 한국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 보이는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달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편견들이 저를 얼마나 큰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였어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역사가 깊지도 않고 일본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아. 그저 시끄럽기만 하지. 그런 편견들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은 발달했지만 여전히 감성에 치우친 나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여겼죠. 회사에서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집중하지만 한국은 항상 후순위였어요. 한국 시장은 작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동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캐서린, 요즘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지속 가능하지 않을걸.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축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던데.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데다가 또 한국 얘기였거든요. 한국 선수가 아무리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무관심했던 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곤 하거든요. 회사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20여 년 전의 짧은 경험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의문은 금세 사라졌어요. 바쁜 일상에 묻혀버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료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얘기하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여전히 찾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운동선수 한 명일 뿐인 걸 뭘. 이런 무관심과 편견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이장 예상 밖의 기사.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훑어보던 저에게 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흥민 MLS 이적설 급부상. 미국 축구계 들썩.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난주 동료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얘기하던 그 선수 말이었거든요. 결국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다루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영입 시 예상 경제효과 수백억 달러.
아시아 마케팅의 새로운 전환점. 마케팅 전문가인 제게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과연 그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제니퍼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니,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 알아? 물론이지. 토트넘의 에이스잖아. 아시아에서는 메시 못지않은 인기라던데. 제니퍼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평소 축구에 별로 관심 없던 그녀가 그 선수에 대해 꽤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캐서린, 너 정말 모르는구나. 손흥민은 이미 글로벌 스타야.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손흥민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놀라웠어요. 토트넘에서의 활약상,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지지. 유튜브에서 그의 경기 영상을 봤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팬들을 대하는 모습까지. 이상하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감정적이라고 여겼던 제 편견과는 정반대로 그는 매우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며칠 후 회사 메일함에 흥미로운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 리다하나라는 분으로부터였죠. 안녕하세요, 캐서린 리우님. 손흥민의 MLS 이적과 관련한 마케팅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승낙하고 싶어졌어요. 최근 손흥민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다하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캐서린님, 손흥민의 미국 이적이 실현된다면 마케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흥미로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서 과연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다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흥민의 고향에서 그의 영향력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무관심했던 한국에, 그것도 축구선수 때문에 다시 가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고요. 과연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확고히 만들까? 그건 가봐야 알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복잡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공항부터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하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만난 그녀는 전화통화로 느꼈던 것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캐서린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먼저 강남의 스포츠 카페로 가볼까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기억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어수선했던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한국이 많이 변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다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도 크고요. 강남의 한 스포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벽면 곳곳에는 손흥민의 사진과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김민수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의 말을 들으며 신기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경기 있는 날에는 평소의 3배는 매출이 나와요. 손흥민 유니폼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종종 찾아오시죠. 이때 다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이준호 해설가님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축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 중 하나예요. 이준호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카페 한켠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최정상에서 인정받은 선수거든요. 그의 성공이 곧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된 거죠. 이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체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이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손흥민은 모든 편견을 깨트렸죠. 그의 말에서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편견을 깨트렸다는 표현이 제게도 해당되는 얘기 같았거든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이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고 미국에게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겠죠. 카페를 나서며 다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다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경기장에 가서 팬들을 만나볼까요? 진짜 현장의 열기를 느껴보시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이라는 인물. 내일의 경험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하나와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대표팀 평가전이에요. 다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할 예정이라 매진됐어요. 경기장 주변 상가들을 둘러봤습니다.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유니폼은 물론이고 키링 포스터, 심지어 인형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한 상점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흥민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나요? 경기 있는 날이면 하루에 평소 한 달치를 팔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사가시고요. 특히 일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손흥민 하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옆에 앉은 20대 여성 팬 박지영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손흥민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나요? 토트넘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처음엔 축구에 관심 없었는데 손흥민을 보면서 축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미국 이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지영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응원할 거예요. 손흥민이 어디에 있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으면 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그의 플레이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프타임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서 우연히 미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손흥민을 보러 왔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토트넘 팬이거든요. 한국까지 와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 롤모델이에요. 언젠가 저도 그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가 미국 아이에게까지 꿈을 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후반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6만 명의 관중이 하나가 되어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다하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 선수가 이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파워예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경기장을 나서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었어요. 저녁에 다하나와 함께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캐서린님, 이틀간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요. 다하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흥민의 성장 과정과 그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다하나와 함께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춘천에 도착해서 먼저 손흥민이 다녔던 유소년 축구클럽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축구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코치 김성우 씨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손흥민이가 여기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김 코치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달랐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실함이 뛰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남달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힘들면 포기하거나 짜증을 냈는데 손흥민이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죠. 김 코치의 말을 들으며 뭔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었거든요.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인하고 끈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춘천의 한 작은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식당 사장 이영희 씨도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동네 자랑이죠. TV에서 손흥민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우리 같은 작은 도시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저렇게 활약한다니 말이에요. 이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손흥민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손흥민 학생은 축구만 잘한 게 아니라 공부도 성실하게 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요. 학교 복도에 걸린 손흥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가 걸어온 길이 보였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다하나가 말했습니다. 캐서린님 솔직히 어떠세요? 처음 생각과 달라졌나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들이요. 20년 전의 경험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단순히 운동선수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었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20여 년간 갖고 있던 편견들이 과연 옳았을까? 제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이번 며칠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진정성이었던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결국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봤어요. 경제지표, 문화 콘텐츠, 기술 발전상. 모든 것이 제 편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수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몰랐다니.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만함이라는 벽이 금이 가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침 다하나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짧은 4일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어요. 캐서린님, 이번 여행이 어떠셨나요? 다하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공항에서 다하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혹시 손흥민의 미국 이적이 성사된다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또 인터뷰를 부탁드릴지도 몰라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관심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흥민의 미국 이적이 실현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마케팅 전문가로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주 후 그 소식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5년 계약 체결.
회사에서 이 뉴스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죠. 손흥민이 미국에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낼지 말이에요. 첫 번째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이 하루 만에 300% 급증했어요. 구단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MLS 전체의 변화였어요. 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50만 명 늘어났거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손흥민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전체 산업을 끌어올리는 케이스죠. LA 현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했어요. 한국 레스토랑들의 매출은 평균 40% 증가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AFC 홈구장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 관련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경기 있는 날이면 한국인은 물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LAC 관계자는 손흥민 한 명이 우리 도시에 가져다준 경제적 효과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선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MLS 커미셔너 돈 가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의 합류로 MLS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MLS의 아시아권 중계권료가 5배 이상 뛰었어요. 스폰서십 문의도 폭증했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던 손흥민의 영향력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저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아시아 마케팅 전략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때 그 편견을 깨트린 순간부터 시작됐죠.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은인이었죠. 지금도 LAFC의 경기를 챙겨보고 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가슴이 뛰죠. 그것은 단순히 좋은 플레이에 대한 감탄이 아니에요. 편견을 깨고 성장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지금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특별한 사람이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서 이해로, 무관심에서 존경으로 변해간 한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